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뉴스 기사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이제 써 있네요.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법인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개인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개인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 보유 특별 뭔 색이면 그러지? 장기 보유 공제 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세금을 좀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할인해 준 게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8년씩, 10년씩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그 보유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죠. 뭐 올릴 때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든가, 그다음 각종 신고 의무가 있다든가, 뭐 과세가 투명하게 오픈된다든가, 뭐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취득세 뭐 단 몇십만 원이라도 조금 좀 깎아준다라는 거, 그죠? 요거에 대한 혜택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준다는 거, 그죠? 요런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유인책인 이익이라면 요거는 이제 억제책이죠. 그러니까 의무를 부여해주고 의무를 이행하고 이익을 맞교환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게 이제 민간 그 임대주택 사업이죠.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애초부터 국가가 어떤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을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힘을 좀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야 너희들이 계속 있던 주택 공급에 좀 힘을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주택 공급에. 그래서 그 나온 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 법이죠. 이게 거의 20몇 년이 된 법이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부터 처음엔 안 그랬죠. 처음엔 안 그랬는데 2년째부터 미쳐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이 사람들이 적폐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공산당들이 어떤 그 표적을 찍는다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이제 뭐 노예들, 노비들한테 그 양민들한테 이제 부자들 공격할 때 저 부자들이 너희들이 가져갈 부를 편중되게 보유한 저것들만 없어지면 너희들한테 나눠줄 수 있어. 이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이간질을 좀 많이 하는데, 이간질은 A, B가 있으면 B를 선동해서 A를 욕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나쁜 놈이라고 표적을 하죠. 그럼 이제 B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선동을 잘 당하는 사람들은 학식이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재산이 좀 없습니다. 학식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선동이 잘 안 당하죠. 그죠? 선동당하는 것은 주로 보면은 학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좀 머리가 좀 안 되든가 재산이 없든가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가 요런 형태,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 사회에 피해 계층이 있겠죠. 피해 계층, 노동자 계급,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이제 공격할 때 쓰는 것이죠. 대체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옛날에 수천 년 전부터 해왔던 이제 선동가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요런 거를 주로 잘 쓰는 애들이 이제 공산당 계열이고, 지금은 이제 거의 러시아도 붕괴가 되었고요. 소련은 붕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오히려 시진핑이 황제 역할을 하면서 영구 집권하겠다면서 헌법에서 임기제를 폐지시켜버린 게 시진핑이죠. 그죠? 이런 상태죠. 지금 현재. 그래서 원래 이 주택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급을 못하는 영역을 민간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혜택을 좀 주면서 그 혜택을 주는 만큼 너도 이 의무를 좀 다해라라는 국가와 개인 간의 약속 같은 거가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얘네는 혜택만 보는 애들이야. 혜택만 보는 애들이고 일방적으로 혜택만 봤을 뿐이지 의무라는 건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이고 국가가 인정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얘네는 나쁜 놈이야.
부동산이 오른 이유는 전부 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부동산을 저 소수의 몇백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서 너희들이 돌아갈 집이 없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공격해.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 법이잖아요. 민간 임대주택법. 이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수십 년 동안, 20년 동안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인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괜찮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국가가 만든 법이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을 갑자기 적폐라고 단정 지은 거죠. 마치 이거가 그 옛날에 그 주홍글 씨처럼 낙인 이론 같은 것처럼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죠. 마치 나쁜 놈들인 것처럼. 그래서 다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죠. 그래놓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뚜껑 딱 까보면은 공직자들, 특히 하위 공직자보다는 고위 공직자들, 그 다음 국회의원 초선보다는 다선, 그 다음에 그 밖에 그 국무총리실보다는 청와대, 뭐 이런 애들이 더 부자고 더 다주택이라는 거가 이번에 또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전선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하나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기 보시죠. 양도세 개편안. 그죠? 지금 현재 보면은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나온다. 그래서 양포세 이런 얘기 단어가 신조어로 나왔죠.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 그런 애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도 보세요. 지금 몇 년째 이루고 있는데 또 2021년 8월에 또 새로운 그 양도세를 또 개편안을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세무사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떤 법에 신고하냐. 그래서 8월달 법에 신고하면 또 10월달에 또 만들어. 얘네는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품격이 없어지고 국민이 국가를 못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정말로 정말 무식한 놈들이 그 국회의원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거죠. 진짜 이런 애들이 두 번 다시 뽑혀서는 안 됩니다. 운동하는 애들, 운동권, 특히 586 운동권들, 남들 다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 농땡이 치고 합숙 생활하고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 정권에 다 들어왔거든요. 자, 어찌됐든 뭔 내용인가는 읽어보고 그때 화를 내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먼저 읽어봤어요. 자,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기산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즉 뭐냐, 옛날에는 주택수가 좀 여러 개가 있어도 취득 시점부터 딱 봐가지고 오래 보유하셨네요. 그러면서 팔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요것도 배가 아픈 거지. 세금을 어떻게든 뜯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없앤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야, 다주택자는 어차피 나쁜 놈으로 우리가 욕을 먹이게 해놨고, 또 멍청한 놈들이 다주택자 나쁘다는 거 세뇌도 당했으니까, 응? 차라리 이 다주택자들이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장기 보유만 인정받게 해주자. 즉, 한 주택만 인정받게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 채가 있는데, 네 번째 주택은 10년 전에 사고, 세 번째 주택은 2년 전에, 3년 전에 사고, 두 번째 주택은 5년 전에 사고, 첫 번째, 이제 마지막 주택은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샀다 치죠. 그러면은, 요게 1주택이 된 것만 봐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 때, 짧은 것부터 팔아치워야지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러고 나서 요게 장기 보유했던 것들을 1주택으로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원래 10년 동안 보유하고, 3년 보유하고, 5년 보유하고, 자, 오래 보유할수록, 우리나라 세법이 그러죠. 1년 안에 단기 매매는 투기성이 좀 강하잖아요. 1년 안에 팔아채워버리니까. 이 경우는 중과세를 합니다. 60%씩 뛰어가요. 그죠? 그런데 2년 되면은 2년 거주 2년 보유하면은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도 해주고, 물론 이제 9억 이하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11억이 된지는 아닐지 법도 아직도 헷갈리게 해놨어요. 아직은 정비가 안 됐어. 그러면서 3년 보유, 4년 보유, 5년 보유, 6년 보유 해 나갈수록 세제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너무 단기간에 사고 파는 건 네가 투기 차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오래 보유한다는 것은 투기 목적보다는 뭔가 투자 목적이 좀 있지 않냐.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혜택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일단 주택이 많으면 무조건 얘는 나쁜 놈이고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된 거예요. 주택 수가 많으면 10년 보유했든 20년 보유했든 넌 투기야. 요런 이제 돌대가리 같은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다주택자여도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 거주 기간을 감안해서 양도세 받았는데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가 남으면 그날부터 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처럼 내가 10년 보유해도 10년 보유해도 이 나머지 1, 2, 3을 다 팔아치우고 네 번째 주택인 10년 보유한 거가 있어. 그래도 오늘 비로소 1주택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 1년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보유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이 안 돼.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장기 보유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무리 20년, 10년 보유하더라도 채후에 한 채만 남았을 때부터 1년씩 계산하는 걸 장기 보유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1일 입수한 유동수라는 사람인가 보죠. 민주당 의원이에요. 얘네들은 미친놈들이 앞다퉈가지고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면 지들이 벼슬하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상대가 힘들어하면 희열을 느끼나 봐. 그러니까 세디스트 같은 애들이 좀 있는 거죠. 또는 뭐 소시오패스 같은 애들이 있어서 상대가 힘들면 희열을 느끼나 봐. 뭔가 얘 좀 나 괴롭혔어. 목표 달성이야 오늘치. 뭐 이런 느낌? 뭐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건을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한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세무사한테 상담할 때도 이게 최종 1주택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세무사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무사도 일하기 힘들어요.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서 1주택이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 실거주에 따라 최대 80%의 장특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그러나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더라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장특세를 다시 한번 계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유하는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마저도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또 이것도 한 푼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장특세는 원래부터 이제 3년 정도를 보유할 때부터 깎아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주택일 때는 오히려 단기 매매로 중과세, 2주택일 때는 2년 또 2주택이란다. 1년 이내에 팔면 단기 매매로 중과세, 2년 안에 팔 때는 세율이 기본 세율이 되죠. 그 다음에 그 3년부터는 맞다. 3년부터 기본 세율이네요. 3년부터 이거 나도 헷갈린다. 원래는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2년 보유, 2년 거주죠. 그죠? 그것도 수도권에서는. 근데 비수도권, 즉 조정지역 외에서는 그게 좀 느슨하긴 한데 일단 3년째부터 기본 세율이거든요. 3년째부터. 막 헷갈려 나도. 자, 근데 장특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혜택은 3년 정도를 보유한 이후부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은 중과세, 2년은 기본, 3년째부터 기본. 그러니까 요때부터 기본 세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 거예요. 그게 1년 차,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에 개정안은 뭐 최종 법안으로 성안한 것으로 2일 발의할 예정이며 8월 달에 임시국회를 추진할 거다. 지금이 8월이니까 이게 통과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6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채택한 양도세 개편안의 비과세 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개정 법안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적용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을 변경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네는 국민을 위해서 편한 거는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속임 정도로 섞은 거죠. 하나는 깎아주고 하나는 뒤에서 추가시키고. 개정안은 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15억 초과한 양도소득세가 차익이 발생하면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오히려 더 축소시켜주고. 그러니까 규칙이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거미줄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장난감 때 세무사도 머리 아파서 지금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도 몇 군데 인터뷰를 해보고, 국세청에서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그것들도. 왜냐면 계속 바꾸니까, 지금처럼. 지금 보셨잖아요. 1가구 1주택자라도 15억 이상의 차익이 생기면은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0%까지 축소시킨대. 이 15억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지들이 너무 올려놓으니까 또 요런 또 제한 또 걸어놓은 거죠. 세금 혜택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기사는 아니고요. 특별한 기사는 아니고 딱 하나 결론만 내보면 오늘의 이제 특별 그거는 여기 있네요. 양도세제는 더 누더기가 되고 있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여기 받으려면은 양도할 때 다주택자가 다 팔은 다음에 1주택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주택이 되면 그 1주택을 지난 세월 동안 몇 년 보유했다는 건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관계 없이 이때부터 1년으로 시작한다. 1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으로 시작을 다시 하는 거다. 그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원래는 이거를 한 10년 보유하면 거의 양도세를 거의 안 물거든요. 그러나 상관없이 그날로부터 1년이 시작된다. 요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잖아요. 장기보유 공제 개정 1년도 안 돼서 양도세제 더 복잡해져서 누더기가 되고 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말했죠. 2023년 이후 매물 잠김의 우려가 있다. 예. 그러면은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또. 지금 얘네가 4년 동안 25번의 정책을 통해서 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매물 잠김이 된다. 세제 혜택을 안 주면 집을 안 내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매물이 잠겨요. 그러면 얘네가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공급 안 한 놈들이 갑자기 공급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시장에 공급은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은 잠가 놓지.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지. 그럼 얘는 또 좋은 거야. 집값 올랐으니까 세금 더 뜯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세금으로 일반인들한테 돈을 뿌리지. 그럼 표를 사지. 그럼 무식한 애들은 계속 찍어주지. 요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적인 거지. 이거는 아무리 이해해도 이 정도로 무식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인데 계획적이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다. 매물 잠김 현상은 너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옆표까지만 보죠. 여기서 기존에는 현행이죠. 현행은 이 시주택을 오늘 샀어. 그럼 이때부터 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계산이 되는데 개정안은 뭐냐면은 시주택이 이때부터 사긴 샀지만 다주택인 경우는 안 해주고 이날부터 이제 새로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공부도 다시 해야 돼. 장기 보유라는 단어는
원래 보유라는 것은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거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이지, 내 명의로 똑같이 갖고 있어도 어떤 조건 하에서만 장기 보유가 인정되는. 그러니까 국어 사전을 정의도 다시 다른 국어 사전, 서울 국어 사전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어 사전이 아닌 다른 방식의 국어 사전이 필요하다, 이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